지난 시간에 이어서 접속사인데요. 접속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꼭 아셔야 된다는 거 부분만 꼭 집어서 한번 보시죠. 접속사는 두 가지가 있다. 등위와 종속이 있는데 꼭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종속 접속사에서 그죠? 종속 접속사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부사절, 형용사절 이렇게 세 가지 종속 접속사가 이 세상에는 있고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입니다. 문장의 종류는 명사절, 부사절, 그러니까 이런 종속으로 이끌 수 있는 절은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이외에는 이 세상에 없다. 절이라는 것은 문장이지만 그 부속된 문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형용사절은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딱 한 가지 종류인데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그거를 형용사절. 명사절은 왜 명사절이냐?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쓸 수 있는 것들, 그 절 자체를, 문장 자체를, 그런 걸 명사절이라고 한다. 부사절은 아직 부사에 대해서 배우시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좋은데, 부사절은 문장 형식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종속 접속사는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을 이끌 수 있다. 요것만 딱 아시면 된다고 그랬지요. 종속 접속사 중에 이제 명사절은 이제 그 다음에 꼭 알아두셔야 될 거, 꼭 달달달달달달 외우면 툭 나오게 해야 되는 거는 명사절은 요 네 가지 접속사로 이끌 수 있다. That, whether, if, 그 다음에 의문사 이렇게 네 가지. 의문사는 이렇게 많고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아셔야 될 조항이 끝났고 세 번째 아셔야 될 조항 부사절에서요. 시간, 조건,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she'll get up. 그녀는 일어날 것이다. 시간이죠. before 뭐 하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아직 안 떴죠. 그럼 will이잖아요. 근데 뒤에 종속 접속사 종속절 부사절이죠. 이 뒤가 대부분 지금 말한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명사절을 이끄는 네 개의 그 네 종류의 접속사 이거 위에는 무조건 부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해가 뜨기 전에 그래서 부사절 그래서 명사절과 부사절을 혼동하지 마시라. when 쓰실 때 그런 말씀했습니다. when하고 where는 그죠? 그 뭡니까? 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도 쓸 수 있는 의문사잖아요. 의문사.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 아셔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 요거죠. 부사절, 시간 양보 조건. 이거 무진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시고는 영어를 구사하실 수가 없다. 아시죠? 자, 오늘은 나머지 그 접속사 조금 잠깐 더 보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조금 더 입구까지만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쭉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까다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쭉 보시면 사실 as 있죠. as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as가 가장 까다로운데 보통 세 가지로 쓰이거든요. as가 뭐뭐처럼 이게 보통 이제 대부분이죠. 예. 그 다음에 뭐뭐 하면서 무슨 뭐뭐 때문에 심지어는 이렇게 쓰는데요. 거의 모든 경우가 사실 처럼입니다. 뭐뭐처럼이고요. 간혹 가다가 면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개 뜻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잠깐 이렇게 나왔는데 They sang merrily as they walked 이렇게 했죠. 걸으면서 뭐 노래 불렀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어쨌든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do as I told you.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해.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제일 많이 쓰인다. 이거고요. 제가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겁니다. 요거. 조금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죠. Next time, every time, by the time. 요게 그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인데요.
요 when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요 뭡니까? 이 when이 여기 next time 그다음에 when을 붙이셔도 좋고 안 붙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next time when, every time when, by the time when인데 굉장히 많이 쓰니까 뭐 굉장히 많이 쓴다는 게 뭐 무슨 뭐 when만큼 많이 쓰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것만큼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뭐 문법책 구텅이에 나온 정도 말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Next time you see him, 네가 그를 볼 때 다음에 그를 다음에 볼 때면 아직 미래인데 will인데 왜 그랬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쓴다 그랬죠. Please tell me about it.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글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tell him about it. 얘기해줘라. Every time you need this book, every time you need this book, 이 책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내가 빌려줄게. By the time we reach the ground죠. By the time we reach the ground, the game had begun. 뭐뭐 할 때까지입니다. 까지. until이나 till 같은 거, until은 뒤에 L이 하나밖에 없죠. 뒤에 저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해서 이거는 전치사도 되고 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접속사로 쓸 수 있는데 by는 전치사로만 쓰이죠. 그러니까 절이 못 나오죠. by 혼자서는. 그러다 보니까 by를 until처럼 접속사로 쓰고 싶어요. 그럴 땐 by the time 이렇게 쓴다는 거죠. by와 until은 틀리죠. until 또 두 개 썼는데 제가 말 더듬는 거하고 이게 스펠링 잘못 쓰는 거가 아주 유명하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좀 제가 이제 건방집니다만은 조금만 좀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by the time 하고 until 이렇게 있는데요. until은 이거는 그 뒤에 명사도 올 수 있고 뭐 단어 달랑 올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쓰는데 절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by는 명사나 이런 달랑한 단어만 오잖아요. by는 전치사니까 명사만 뭐 대명사도 오지만 어쨌든 근데 by the time 해야만 뒤에 절이 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보셨는데 지금 다시 한번 외우셔야 될 거 그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명사절은 이렇게 네 가지 그 다음에 부사절에서는 요거 여태까지 정확하게 설명드렸는데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것만 하시면 대성공입니다. 접속사에서는 어쨌든 끝입니다. 그런데 접속사 중에 가장 큰 맥락인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관계대명사를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기존에 이제 문법과 같은 그러한 강의인데요. 제가 이 강의를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하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문도 잘 안 들고 그 이유는 우리가 미드 잉글리시에서 너무나 활용을 많이 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조금씩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진짜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엑기스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접속사 중에 이제 관계 대명사 마지막 코스인데요. 형용사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형용사는 아직 안 배웠지만 무슨 일을 하느냐. 물론 보호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문장 내에서. 그런데 보호로 쓰일 때는 우리가 명사절이다 이렇게 어떤 문장이 보호로 쓰이면 그것을 명사절이라고 약속을 하기로 했다 그랬죠. 형용사절이라고 부르지 말고. 형용사는 나중에 배웁니다만 형용사는 한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명사를 보필해 주는 겁니다. 명사나 대명사를 보필해 주는 게 형용사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형용사절도 명사나 대명사를 소위 수식해 준다고 그러죠. 도와준다. 부연 설명해 준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절이 있다. 그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그건 형용사절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기존의 학습법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 혹은 다음 시간에 한 방에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방에 갑니다. 이거는 관계대명사 무슨 학원 선생입니다.
그 한 방에 보냅니다. 자, 어쨌든 일단 기존 학습법대로 관계대명사는 that, who, which, what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있다. 대명사입니다. 이걸 대명사로 칩니다. 문법적으로. 그런데요, 선행사라는 게 있고요. 사람, 동물, 사물일 땐 that, 사람일 땐 who, 동물, 사물일 땐 which, 뭐 what은 선행사 포함 이렇게 많이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뭐 이게 뭔지는 모르더라도요.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고 요건 사람이고요. 요거는 사람이 아닐 때 쓰는 거고요. 그죠? that은 아무 때나 쓰는 거구나. 요건 사람이고 요건 사람이 아니고 요건 사람이고 사람이 아니고 그다음에 아무 때나 쓰고 이거는 선행사 포함이다. 일단 이렇게만 뭐 알아두겠습니다. 그래가면 주격은 이렇게 생겼고 얘는 that은 소유격 없고 what도 없고 who는 소유격이 who주고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which는 소유격이 whose하고 of which라는 게 있구나. of which 이게 왜 두 줄로 떨어졌죠? 그죠? 목적격은 주격이랑 모양이 똑같네요. 주격이랑 똑같으니까 뭐 그렇다. 일단 알았어. 알았어. 자, 용법 이랬습니다. 그럼 관계 대명사가 뭔지 지난 시간에 설명 오래전에 드렸죠? 어떤 대명사예요. 대명사는 뭡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근데 웃기게도요. 이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대명사 역할이나 할 일이지 왜 접속사에 들어갔냐?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사 역할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대명사인데 어떤 연결사로 쓰일 수 있는 대명사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아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that is the boy. 저거는 그 소년이다. 그 소년이에요. 어떤 소년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He likes to play tennis. 그는 테니스를 좋아한다. 학교 때 그렇게 배우셨어요. 일단 학교 때 배웠던 거를 한번 리바이벌 하지 않은 거죠. 그것은 저것은 저것은 소년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죠? 이 두 문장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the boy하고 he가 같습니다. 그 영어의 원칙 4가지가 있다. 영어의 대원칙 4가지가 있는데요. 항상 이 원칙을 지킨 영어가 참 좋은 영어다. 첫 번째, 긴 말은 뒤쪽으로, 문장 맨 뒤는 꼭 아니더라도 뒤쪽으로 보낸다. 뒤쪽으로. 이런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 간결의 원칙이 있는데요. 했던 말은 또 안 한다. 간결의 원칙, 즉 반복을 하지 않는다. 한 문장 내에서 두 말이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반복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한 문장이라면 되도록이면 생략을 해야 됩니다. 하나를. 그리고 다른 문장이라면 그러니까 2문장, 3문장에서는 대명사나 대동사 등 이렇게 다른 단어로 바꾸어 써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가 발달되어 있는 언어죠. 합치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and를 한번 넣어봅니다. and. 그러면 that is the boy and he likes to play tennis. 이렇게 2문장이 됐죠. 2문장이 됐는데 그걸 합쳤는데 이렇게 나왔던 boy를 또 반복하면 안 되죠. 그래서 he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한 문장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that is the boy 요거 반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없애고 요거 대신에 어떤 who라는 걸로 주격 그러니까 뒷문장에서 주어로 쓰였죠. 그래서 주어로 쓰여서 주어로 쓰인 관계대명사 주어로 쓰일 수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 who를 넣고 likes to play tennis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선행사라는 거는 바로 앞에 나온 말이고 단어고 명사고 그 다음에 뒷문장에서 주격으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뒷문장에서 주격에 사람을 쓰였으니까 사람 주격 뒷문장의 주격 앞에 선행사
뒷문장의 주격. 그래서 앞에 선행사, 뒷문장의 주격. he는 없어졌으니까 없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기존의 설명 방식입니다. 다음 파일에서 관계대명사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